시장이 너무 좋아도 고민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어떻게 몸을 맡겨야 할지 오늘도 시장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시장에 숨겨진 이야기 투자텔미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의 키워드 먼저 공개를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핵심 공급사입니다. 반도체 쪽에서 핵심 공급사로 꼽히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아직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미국 정책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한 제약 바이오 기업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해드릴 거고요. 지금 모든 시선이 반도체 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추석 연휴 이후 시장에서 주인공이 될 만한 후보와 섹터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텔미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반도체의 날입니다. 일단 미장에서도 마이크론을 포함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야말로 반도체 불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반도체 소부장들이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주가가 올랐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또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기회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 텔레그램방에 올라온 VM이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SK하이닉스 깐부 장비사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 반도체 장비사 중에서 유일하게 시각 장비 업체로서 경쟁사로는 TL, 램 리서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목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주요 고객사는 SK하이닉스입니다. 시각 장비는 지금 두 종류가 있는데 폴리 시각기는 300mm 웨이퍼 공정에 쓰이는 건식 장비를 말하고요. 메탈 시각기는 금속 배선을 시각하는 장비인데 시장 규모는 작지만 경쟁이 거의 없어서 하이닉스양 독점 구조로 꼽히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결국에 내년 SK하이닉스 투자 재개와 이 주가가 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건데 M15X, M14 투자 수혜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온기가 확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기존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VM이 약 30대 장비를 SK하이닉스 쪽으로 출하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영업이익 약 32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 측의 톤을 들어보면 이 30대는 단순한 추정치가 아니라 확정된 물량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 물량이 붙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볼 만한 부분은 지금 반도체 장비 업계는 SK하이닉스가 일시 전환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더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장비사들도 같은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VM 역시 온전한 수혜와 레버리지 달성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양 장비 출하가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 40대 수준까지 올라갈 경우 VM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500억 원 플러스 알파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일시 전환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전공정 장비사들의 추정치는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VM은 아직 컨센서스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말은 아직 시장의 관심을 덜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역시 다른 전공정 장비사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오늘 이제 주가가 장중 고점이 11% 넘는 강세 흐름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다시 힘을 내주고 있죠. 현재 말씀드리는 순간 다시 한번 10% 넘게 오르면서 오늘의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주들 9월 들어 주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직까지 다른 전공정 장비 업체들에 비해서 저평가다라는 장점이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2024년의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긴 합니다. 오늘 일단은 종가 2만 원에 안착해서 마감될 수 있을지 아니면 2024년 전고점이었었던 2만 950원까지 조금 더 욕심을 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향 밸류체인 쪽에 VM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가려서 알테오젠의 대형 호재가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어떤 호재 뉴스들이 있는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나온 2028 IRA 파이널 가이던스의 복합제 제외, 희귀의약품 제외 확대 이 두 가지 축에서 제약사의 우호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키토루다 SC가 IRA 약가 협상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호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IRA 약가 협상 제도 최종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약가 협상에 대한 세부 규칙을 이제 정리하는 건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고정 용량 복합제, 바로 픽스드 콤비네이션 드러그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2028년에는 협상 대상이 아니고 2029년부터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히알루로니다제처럼 복합제 성격의 의약품들은 일단 협상 리스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희귀의약품 제외 규정 확대입니다. 이전에는 머크의 키토루다 같은 블록버스터 항암제가 2028년 협상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최종안에는 키토루다 자체가 협상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정맥주사 제형인 IV 제형이냐, SC 제형이냐 이걸 따지지 않고 키토루다 전부가 협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신약 개발을 위축시키지 않겠다라는 친제약 그리고 바이오적 스탠스를 보여준 셈이기 때문에 약가 인하 압박도 초기 우려보다는 많이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을 줄였다, 해소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뉴스가 왜 알테오젠에게 대형 호재 뉴스냐? 알테오젠은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ALT-B4라는 히알루로니다제 기반의 SC 제형 플랫폼을 라이선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키토루다 SC 제형이죠. 만약에 키토루다가 IRA 약가 협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SC 제형 역시 가격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기술료와 마일스톤 수익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오히려 가치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키토루다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버스터들도 SC 전환을 고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규정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SC 전환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더 있습니다. 원리버님의 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로이터 통신의 기사인데 최근에 글로벌 제약 업계에서 의미 있는 인수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할로자임이 지금 일렉트로파이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일렉트로파이가 가진 기술을 보면 이 회사가 보유한 하이퍼콘 플랫폼은 항체나 단백질 의약품처럼 대분자 약물을 초고농도로 제형화하면서 여전히 주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독창적인 기술이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 할로자임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할로자임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히알루로니다제 기반의 SC 제형 플랫폼인 이넨지에 더해서 일렉트로파이의 이 파이포콘까지 품게 되면서 SC 약물 전달 기술 포트폴리오를 대폭 강화하게 됩니다. 이 소식 역시 알테오젠은 호재가 되는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SC 제형 플랫폼을 강화한다는 건 앞으로 SC 제형 전환이 제약 산업의 핵심 성장축이 될 것이라는 걸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의 주가 이와 같은 대형 호재가 두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 3.6% 넘게 올랐던 주가는 현재 1%대 오름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로 좀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0시 20분을 기점으로 3.6%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또 미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워낙 좋아서 오늘 바이오 쪽도 기대감을 보고 개장을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수급을 반도체가 더 많이 가져가 버리기는 했습니다. 오늘 좀 아쉬운 안타까운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알테오젠은 호재가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내는 기사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주가는 1.42% 오르며 46만 4,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같이 반도체가 날인 날에는 반도체 외에 다른 섹터를 얘기하면 약간 싸우자 모드일 수는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방산에 대한 뷰를 정리한 텔레그램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방산 쪽에는 추석 연휴 이후로 국제방산전시회인 ADX 개막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국내외 방산업체들이 차세대 무기체계를 선보이는 자리고 실제로 계약이나 MOU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지정학적 긴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무기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라 이 ADEX에서 나올 뉴스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도 이제 수출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방산 쪽 3분기 실적 기대가 된다. 특히나 방산 쪽에서도 지상 방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S&T 다이내믹스 등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과 연초로 가보면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이 대형 수출과 계약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타이곤 장갑차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가 국방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가시화될 경우 의미 있는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로템은 이라크와 루마니아 K2 전차 계약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라크는 이미 협의가 상당히 진척이 됐지만 지금 루마니아는 조건상 K2 전차가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해도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살짝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를 하면 방산이 반도체만큼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다이나믹한 흐름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결코 시장에서 버릴 섹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5개 종목 보도록 할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S&T 다이내믹스 모두 최근에 신고가 부근에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내냐, 그게 남아있죠. 에너지를 응집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LIG, 넥스원과 풍산은 방산주 안에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 역시나 소폭의 내림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추석 연휴 이후로 방산주도 봐야 한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엠뱅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화상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범수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좀 당연스럽게 수급적인 측면만을 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현재 코스피 대형주들, 특히나 전기 전자 업종으로만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 내에서도 이 반도체와 AI로 인한 수혜 업종군들의 좀 반사적인 수혜들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 좀 바꿔서 저희 바로 좀 같이 수급 정도까지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수급 먼저 좀 보고 넘어갈 텐데 지금 현재 수급 기준입니다. 코스피 그리고 외국계들 매수세가 현재 2조 가까이 전자, 제조 업종으로만 좀 강하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강세적인 측면만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오늘 좀 주도적인 업종도 반도체 준비해 왔으니까요. 바로 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슈로. 네, 반도체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슈가 전일 미국장 내에서 움직였었던 마이크론의 이슈와 함께 좀 움직였었던 이력이 굉장히 강한데요. 자,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나 내지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아직 덜 올라온 쪽은 바로 좀 HBM 장비 관련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메모리와 낸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실적형이 붙는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까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름 가격 지금 현재 흐름표입니다. 오늘 기준표인데 오늘 2시 20분 기준까지만 해도 지속적인 지름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은 반도체 종목들은 그럼 이 디램과 낸드 가격들의 상승세가 좀 멈추는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수요 쪽으로 HBM과 디램 슈퍼사이클이 지금 지속되는 구간으로 진입한 만큼 이걸 또 반영해주는 게 우리나라 9월 반도체 수출이 9월달 기준 플러스 22%로 초과 수요를 또 만들어준 모습까지 있기 때문에 다음 넥스트를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자라고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HBM 장비 종목이라고 하면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신 종목일 겁니다. 오늘 종목 좀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은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도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 기준 굉장히 장기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10만 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SK 하이닉스와 그 독점 계약이 훼손된 이후로부터 주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온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하나그룹주냐 아니면 LG냐 그리고 한미 반도체냐 세 곳의 회사가 서로 TC 본도에 대한 납품의 경쟁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한미 반도체 관심도 다시 올려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공급망 다변화 속에서 주가 하락 이후로부터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전략이 바로 마이크론과의 연결을 굉장히 강화시킨다라는 모습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한미 반도체가 싱가폴 법인을 설립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 10조 가까운 자금을 투자하면서 HBM 생산 기지로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공급망 다변화를 하니 그럼 기술력에 자신 있는 이 한미 반도체 장비를 마이크론에게 납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현재 미국 내에서 반도체 투자도 자국 내 생산 그리고 자국 기업들의 밀어주기 형태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도 이에 따른 수혜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최근 단기 하향 추세 구간을 오늘 기준으로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접근 가능한 자리다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만 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대표적인 밸류체인 한미 반도체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무방 일정이 있으실까요, 매니저님? 네, 아무래도 우리 오늘부터 벌써 또 휴가에 나서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지만 저희가 추석 연휴 동안에도 미국 시장 계속 열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고 놓칠 수 있는 소식 저희가 네이버 밴드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의 조범수 매니저, 조범수 주식, 조범수 네이버 밴드 검색하시면 저희 네이버 밴드 링크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